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 개역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고대 아시리아 제국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셈족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제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가 원래 바빌론이 있고 여기가 아시리아가 이쪽에 있는데 원래 여기가 수메르가 원래 요 밑에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수메르는 셈족 사람들이 아닌데 셈족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BC 한 2500년경쯤에 이제 이쪽으로 차고 들어와서 위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나라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두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족속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인종이 좀 갈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두 문명, 이 아시리아 북쪽의 아시리아와 남쪽의 바빌로니아, 여기는 뭐 이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요 흐르는 두 아주 길게 상시적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요거 티그리스 강, 요 아시리아는 요 티그리스 강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전체의 위치에서 본다면은 바빌로니아는 어떤 면에서는 좀 외진돼 있어요. 야, 여기서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다른 고대 근동 사람들하고 훨씬 더 교류하고 접촉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죠? 아시리아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 중에 하나예요. 니느웨는요. 이 아시리아는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올드 아시리아, 미들 아시리아, 니오 아시리아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청동기 시대 올드 아시리아는 이 도시국가 체제들이에요. 도시국가 연합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자체는 후대의 그림이긴 한데 여기 강변에 강을 위주로 여러 이제 도시들이 생겨나고요. 각각의 도시들이 이제 서로 내가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생겨나지만 얘네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서로 이제 친구로 지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막 돌아가면서 왕하기도 하고요.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왕도 하고, 그다음에 한 지역이 세지면은 또 그쪽이 좀 주도권을 주긴 하지만 각각 도시 국가들이 각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국가 연합 체제를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는 도시국가 연합 체제를 형성을 해요.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그러다가 이제 미들 아시리아 이제 청동기 시대 한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영토 국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틀을 좀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BC 1200년에 이제 큰 사건들이 벌어져서 이 전체 고대 근동 전체 지역이 다 휘청휘청 되는데 그 뒤로 이제 니오 아시리아가 이제 BC 1000년경부터 이제 가장 먼저 고대 근동 전체에서 가장 먼저 힘을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대규모 제국 체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왕조가 전체 지역을 다 다스리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영토를 빼앗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게 이제 7세기의 대부분의 수도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수도는 네 두루샤킨 뭐 니느웨 이런 거 아수르가 오래된 수도고요. 여기가 좀 아수르 수도고 보다 더 이제 위쪽으로 니느웨나 두루샤르킨 같은 경우는 더 위쪽에 있죠. 이 샤르킨이 뭐냐면 사르곤 대제예요. 사르곤 대제. 좀 더 이쪽으로 올라간 거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전체 지역에다 보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수도도 아수르가 대부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도였다가 요 사르곤 때 이제 두루샤르킨이라고 샤르킨이 바로 이제 네, 사르곤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제 아카드식 이름. 이 사르곤 대제가 수도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와서 이쪽에 있던 수도를 이제 좀 이쪽으로 위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이어서 이 니느웨는 이제 오래된 도시인데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세나케립 사네립이 그 도시를 완전히 재건을 크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요때가 이 아시리아 제국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시리아 제국의 이 드루샤르키는 얼마 안 됐고요. 1년만 있다가 옮겨갔고 요 드루샤르킨을 찾아내고 그걸 발굴해낸 팀이 시카고 대학 팀이에요. 192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네, 시카고 대학 팀이 가가지고 그걸 발굴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니느웨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수도였고 가장 전성기 때 수도가 니느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라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쪽이죠. 이게 뭐냐면은 요 니느웨에서 이제 최를 강성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라가 이제 힘을 잃고 이제 망해가면서 왜냐하면 바빌론이 거세지면서 이쪽으로 일종의 수도를 피신한 거예요.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더 지배권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제 금방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죠. 바빌로니아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요런 역사적 상황이고 요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하는 요 미들 아시리아 시대 영토 국가 체제였던 때에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지역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 바로 니느웨가 수도였던 시기에 정말 이집트까지 차지할 정도로 이 정도로 아시리아가 전체 고대 근동 세계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요 아래쪽에 있는 아수르보다는 위쪽에 있는 니느웨가 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수도를 위로 이쪽으로 옮겨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요 엄청난 사이즈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 콜샤바드 아까 두루샤르킨 그 사르곤 대제의 수도인 그 지역을 저희 시카고 대학 팀이 가가지고 이쪽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발굴하고 훔쳐온 겁니다. 이거 진품이에요. 가짜가 아니고요. 아카드식 이름은 라마수인데요. 라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성경의 그룹의 역할이에요. 캐룹. 네. 캐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는 뭐 신적 존재이긴 하지만 완전히 무슨 이렇게 뭐 대단한 신은 아니고요. 그냥 집 지키는 네, 신전을 지키는 그냥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러니까 집 지키는 강아지들입니다.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가 바로 그 큰 성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수호신 사이즈가 이만큼이나 돼요. 이거 진품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떻게 발굴을 했고 어떻게 배에 실어가지고 이라크에서 미국까지 훔쳐왔는지 이렇게 네. 이게 라마스가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아수르 신 같은 경우 아시리아의 혹은 마루독 신 같은 경우는 정말 사이즈가 얼마나 클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제국이에요. 이건 뭐 가나안에 있는 뭐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사이즈의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예루살렘 조그만 여기 조금 네 여기 지금 사마리아 예루살렘 있죠. 여기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구별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런 나라인데 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 나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시카고 대학에도 요 진품이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사네립 비문이라고 하는 세나케립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한 두 달 한 반 정도 이거 다 읽었어요. 이걸 다 읽었는데 아시리아 왕의 연대기가 있어요. 사네립만 쓴 게 아니라 뭐 아수르바니팔도 했고 뭐 에스ar하나돈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라인들이 보이시죠? 이 라인들이 이제 하나의 해예요, 해. 1년. 네. 시작하면서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된 첫 해에 어디 지역을 점령했다. 내가 바빌론으로 처음에 내려가가지고 거기를 싹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좀 하란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완전히 그쪽을 싹 다 내가 다 가서 완전히 다 가서 왕을 어떻게 네, 체포했고 혹은 어떤 애들은 내가 가니까 그냥 그대로 성문 열어주고 바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요 굉장히 군사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맨날 하는 일이 매년 정벌을 하러 나가요. 매년 전쟁 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네립 비문이 사네립이 세나케립이 사르곤에 의해서 아시리아를 통치했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니느웨로 옮긴 사람이 바로 이 사네립입니다. 이 니느웨가 바로 아시리아 최전성기 시절의 수도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나케립 인스크립션, 세나케립 아넬스 이렇게 매년 첫 해에는 내가 왕이 된 첫 해에는 어디 지역을 정벌했고 어느 왕이 복종을 했으며 네, 거기서 노비 몇 명을 데려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아서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제가 이 원문 법에서 번역한 거예요. 자, 나는 그의 요새화된 도시 46개를 무너뜨리고 사로잡았다. 나는 20만 명의 사람, 작고 큰 사람, 남자 여자를 작고 큰 사람은 아마 뭐 지위를 얘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말, 나귀, 낙타, 소, 양 등과 함께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나는 그를 이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주위를 요새를 쌓아서 그 어느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내가 점령한 마을들을 나는 아시도세 왕 미틴티와 에크론의 지도자 파디와 가저의 왕인 실리벨에게 주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뭐냐면, 자, 예루살렘 속에 가두었다. 그리고 요새를 쌓아서 아무도 성문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히스기야를 뭐 죽였다 혹은 포로로 잡아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에 성공 못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 얘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 이게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사내립 비문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데,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자기가 잘한 것만 쓰고 못한 걸 안 쓰는 거니까 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할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왜 많이 하냐면은 말 안 듣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냥 어떤 왕은 그냥 문을 잘 열어주어서 내가 조공을 얼마를 받고 그냥 통치를 인정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듣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이제 왕족들을 뭐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거나 그다음에 자기의 점령군 사령관을 거기에 앉혀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전 지역을 통치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한에서 인정해주면은 거기 그래 그럼 니네 지역은 니네가 다스려라고. 왜냐하면 이게 어 독재자 왕권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다스리면 불편한데 그냥 말 잘 듣는 애를 왕으로 앉혀놓으면은 가서 조공 바치고 이러면 이제 별 문제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유다는 맨날 얘네들은 반항이 되게 심한 애들이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가서 완전히 싸그리 다 무찔러 버리고 왕족을 없애버리고 자기 점령군 사령관을 보내서 거기 대신 통치를 시키게 만드는, 이를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인데, 여기 지금 이상 히스기야를 그렇게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렸다 가두었다 아무도 못 나갔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점령한 지금 요 도시들을 다른 데는 주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령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이게 이 아카드어로 우르는 도시를 나타내는 성읍 도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게 니누아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아카드어는요, 표의문자 뜻글자가 아니에요. 표음문자입니다. 네. 수메르어는 표의문자 뜻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카드 사람들은 이 표의문자 상형 문자 의미에서 표의문자인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소리 글자로 받아들여요. 소리 글자로. 그래서 그냥 니누아예요. 니누아. 아마 발음이 니누아가 아니라 니누와 정도로 발음했을 거예요. 니누와. 이것은 근데 요거 이제 상형 문자 표의문자로 표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이 이게 집이거든요. 바깥에가 집이고요. 집이고 요 안에가 뭐냐면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니나라고 하는 게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나 이게 뭔가 이게 물고기와 관련된 글자가 있어요. 뭐 이 지역에 물고기 많이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나서를 해석할 때 있어서 이게 물고기 얘기에 사실 물고기 얘기가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이 요나 얘기와 물고기 요나하면 물고기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와 물고기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오히려 글쎄요. 뭔가 연결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일단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상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여호수아 눈의 아들 할 때 그 눈 있잖아요. 눈. 아람어 힘뭐 아람어 눈이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정관사 형태를 붙여가지고 누나라고 얘기를 하거나 누나 네, 누나. 이게 바로 아람어로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고기 눈 니나 이게 약간은 이 아람어의 이 단어는 이 지금 뭐 수메러라든지 수메러 니나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차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런 면에서 니느웨와 물고기가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뭐 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고기 오히려 니느웨와 물고기가 연결이 되지 물고기 지금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물고기가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뭐 연결은 돼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냥 흥미롭게 알아두세요.